다음으로 M 파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 파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크립트와 그 다음에 펑션이라는 M 파일이 있는데 우선 가장 간단한 스크립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M 파일을 만들려면은 이와 같이 새 스크립트를 열시고 새 스크립트의 단어와 같이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저는 미리 복사를 해 두었는데 이와 같이 번지 점프하는 사람의 시간에 따른 속도를 구하는 식을 입력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했을 때 스크립트 데모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데모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F5를 누르거나 실행을 누르셔도 실행이 되고요. 아니면은 스크립트 데모라고 치시게 되면은 이래도 동일한 M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는 간단하니까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펑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펑션을 관련 예제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같은 경우에는 펑션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펑션에 대한 이름, 아웃풋,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풋 인자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내부에는 그 함수를 출력했을 때 함수식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주석으로 처리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나 변수에 대한 설명을 적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함수를 저장해 둔 다음에 반드시 M 파일 명도 이 함수 이름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prefor이라고 쓰고 여기에 인풋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은 12초, 매스는 68.1 그리고 공기저항은 0.25로 설정한 이후에 아웃풋 변수가 v라는 걸로 계산이 될 텐데 저는 벨이라고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벨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또 만약에 몸무게가 바뀌어서 100kg 사람이 8초 동안 거쳐서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건 제가 다 안 지웠는데 다시 한번 함수를 해보죠. 오른쪽에 보면은 최종값만 작업 공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불러볼게요. 스크립트 데모에서 불렀을 때에는 모든 변수들이 저장이 되었지만 펑션에서는 최종 출력값만 작업 공간에 남게 됩니다. 이게 스크립트와 펑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게 내가 작업 공간에 변수를 남기고 싶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펑션을 이용해서 이러한 M 파일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올바른 방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페이지 40에 보면은 평균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하는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역시나 동일하게 적어져 있죠. 펑션, 출력값, 함수 이름, 인풋값. 그래서 x라는 거는 이제 벡터로 들어오게 될 거고 벡터에 대한 길이, 개수가 되겠죠. 요소의 개수.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합친 다음에 요소의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값. 이 평균값이 동일하게 여기 명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아웃풋으로 저희가 인식할 거기 때문에 아웃풋은 동일하게 여기 아웃풋으로 써줘야 된다 라는 거. 이것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역시나 아웃풋으로 동일하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가 y라는 벡터를 얻었는데 7.5, 4 벡터를 얻었는데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내가 평균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m과 s로 받아오겠다. 그리고 함수 이름은 m 파일 명과 동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y라는 인풋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평균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예제 41쪽을 보시면은 함수 안에 다른 작은 함수, 부함수가 들어있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메인 함수가 free for sub 펑션이에요. 이게 이제 메인 함수가 되고 그 안에 서브 함수가 들어있는데 이 서브 함수를 다음과 같이 동일한 파일 내에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메인 함수만 불러올 수 있다 라는 거. 즉 free for sub 이라고 하고 내가 12초에서 68.1kg인 사람 중력가속도 공기저항 0.25를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죠. 근데 여기서 내가 나 이거 쓰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부함수를 호출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은 부함수는 인식할 수 없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인풋 값을 입력할 수 있게끔 수행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예제 하나만 해보죠. 자, 매스를 내가 직접 사용자가 입력하게끔 하고 싶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 주셔야겠죠. 매스는 킬로그램으로 넣어라. 엔터를 쳐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문이 뜨게 되고 여러분 여기다가 68.1이라고 쓰게 되면은 m에 68.1이 할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4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와 관련해서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미리 쳐두었던 스크립트를 적어 두었고요. 펑션을 m 파일로 저장해 놓은 거고 간단하게 실행을 한번 해보죠. free for i 라고 하면은 총 3개의 인풋 함수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는 68.1 kg으로 그 다음에 드래그 코에피션트는 0.25 시간은 언제일 거냐 12초에서 그렇게 되면은 벨로시티가 계산이 되고 출력이 되겠죠. fprintf 함수를 자주 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f 데모를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x, y라는 거를 다시 한번 행렬로 이와 같이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fprintf로 x, y를 구분하게끔 표시를 하고 새로운 줄에 나타내라. n 이죠. n 그리고 여기에서는 x는 정수로 y는 실수로 그 다음에 새로운 줄에다가 매번 써주어라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실행을 해보죠. 참고로 제가 이 함수명을 다 쓰지 않더라도 중간 정도로 쓰다가 탭을 누르게 되면은 관련 함수가 나옵니다. 즉 제가 m 파일로 저장했던 함수명들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할 수도 있어요. 즉 탭 기능을 중간 정도까지만 쓰고 탭 기능을 이용하면은 구문을 완성할 수 있다
라는 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위와 같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썼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냥 뭐 x는 1 받아오고 y는 20.4 받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x는 2 받아오고 y는 12.6 이렇게 받아오면 안 되나?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문을 사실 제가 5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랭스로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즉 랭스 x라고 하면은 x 벡터의 길이를 입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가 되겠죠. 그리고 포맷으로 x의 첫 번째 원소, y의 첫 번째 원소를 받아오는데 표시 형식은 기존과 동일해. 즉 정수와 실수로 받아오는데 소수점 세 자리까지 실수는. 그 다음에 받아오고 나서는 새로운 값을 입력하고 나서는 새로운 줄로 옮겨줘 라고 표시해 주시고, x의 첫 번째 원소가 들어가게끔 y에도 첫 번째 원소 i에 대한 인덱스를 넣게끔 y 가로 i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ND를 하게 되면은 for loop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M 파일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동일하게 쳐보면은 같은 결과값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아직은 포문이 익숙하지 않지만 충분히 폼을 통해서도 이러한 출력된 값들을 뽑아볼 수 있다라는 거 또 염두에 두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이브 데이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작업 공간상에 2개밖에 없는데 이걸 한번 세이브 해보죠. 세이브 이거를 테스트라는 걸로 저장을 하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2개의 변수 n스와 n을 저장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겼죠. 제가 파일명 테스트라고 저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테스트로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지운 다음에 자, 테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들을 불러오는 거죠. 테스트 이와 같이 동일하게 불러와지는 것을 작업 공간상에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프문은 이제 판정문, if문하고 for루프를 한번 보죠. for루프 while까지. 그래서 첫 번째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은 그레이더에 대한 예시이죠. 그래서 그레이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레이더를 보시면은 그레이더라고 치시고 자, 여기에 여러분이 값을 넣게 되겠죠. 자, 5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50을 넣게 되면은 현재 여기에 if문에는 걸리지 않겠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70을 한번 넣어보죠. 70을 넣게 되면은 if문의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출력문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러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구문도 있었죠. 다음과 같이 만약에 0으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0으로 계산한다 라고 하면 인피니트가 나와요. 이런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결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피니트 값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같이 이 에러라는 출력문을 통해서 잘못된 값이 출력됐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에러 테스트라는 제가 함수를 동일하게 적어 두었고 여기에 제가 한번 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생겼다라고 출력문에 나타나죠. 그래서 0이라는 값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고 있고 10을 넣게 되면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M 파일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어떤 오류가 날 수 있는 연산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에러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내장 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엠파일을 만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3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53페이지에는 죄송합니다. 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팩토리얼을 계산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팩토리얼 이전에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for i는 1부터 5까지 disp i 인덱스를 출력해달라 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1, 2, 3, 4, 5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간단하니까 한번 for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팩토리얼 계산도 역시나 수식에 잘 적어져 있는데 반드시 기존의 값에다가 새로운 값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x와 새로운 x는 동일한 걸로 써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함수명을 써주시고 제가 5까지 팩토리얼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이 잘 되겠죠. 몇 가지만 더 포인트를 집어드리면은 아웃풋하고 아웃풋 변수는 최종적으로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인풋 변수는 n으로 되어 있는데 이 n은 여기서 계산 반복 횟수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미리 할당하는 게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대한 예제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페이지 56쪽을 보면서 한번 양쪽 모두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allocate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요. 아래 구문은 페이지 56쪽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데 y를 원수라는 걸로 allocate 한 이후에 배열한 이후에 이렇게 계산을 수행하는 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while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while문 역시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과 같이 x가 8을 할당해 놓고 while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while문 오른쪽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실행해 보게 되면은 8, 5, 2, 마이너스 1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다음과 같이 무한 루프를 이용해서 써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if문 안에서 브레이크문을 통해서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활용할 수가 있고, 그것도 역시 실행을 해보면은 동일하게 출력이 되죠. 8, 5,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문을 이것보다 먼저 뒤에 두었어요. 이 부분보다. 이 경우에 출력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죠. 즉, 이 순서에 따라서도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나는 브레이크문을 앞에다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계산하는 것보다 뒤에 두는 게 맞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따져서 코딩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퍼즈 명령을 써서 다음과 같이 퍼즈 명령을 쓰게 되면은 그래프가 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자,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나왔는데 제가 엔터를 한번 더 누르면은 이제 n이 4일 때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 퍼즈라는 기능이 먹는 거죠. 이번에는 n이 5일 때 또 그래프가 그려지고 멈춰져 있는 거, 이렇게 해서 n이 10일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명령창에 명령이 끝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또 표시가 되니까 이걸로 계산이 끝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무명함수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명함수를 한번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명함수는 간단하게 f1 꼴 골뱅이 꼭 쓰시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력 변수 쓰신 다음에 띄고 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무명함수가 오른쪽에 작업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f1 x가 2와 3일 때 값을 계산해줘 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명함수 내에 매개 변수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페이지 61쪽에 보면은 y는 4x제곱이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a를 4로 지정을 하고 b는 지수인 2를 넣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 줍니다. a 곱하기 x의 2승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f3을 x가 3일 때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36이라는 값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 x의 제곱을 계산하고 싶어서 a를 2로 바꿨다 라고 하면은 f2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이상 다시 한번 이걸 입력하지 않은 이상 현재 f2에다가 3을 넣더라도 기존의 무명함수 값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이 한번 업데이트 해 두시고 3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x의 2승으로 작용을 함수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함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매틀랩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습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내용 역시나 매틀랩을 다룰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한 요소를 코딩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코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매틀랩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매틀랩을 소개하고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다음과 같은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꼭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실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략 실습 시간은 30분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다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엠파일을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빨랐지만 뭐 1시간 내외, 30분은 좀 빠른 것 같고 1시간 내외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따라하고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실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매틀랩 실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